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잠깐 좀 원론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이 책을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목적이 뭐죠? 빠르게 한번 훑어보기. 원래 혼자서 보시면 얼마 동안 보셔야 돼요? 책 전체를 책 두 권을 1시간 만에. 눈도장만 찍는 겁니다. 이제 눈도장 찍을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시되, 자, 산성비의 정의 어떻게 돼 있죠? pH 5.6 이하.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문제 정도가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pH 5.6 이하를 산성비라고 한다. 자, 우리 사람 피부 산도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pH 5.5. 그러면 사람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비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피해를 받는다. pH 5.5 정도까지 해서는 피해를 안 받겠죠. 근데 뭐 4.5 이하 이런 피해를 받겠죠. 네. 대체로 그냥 딱 기준에 맞는 정도로는 사람한테 피해를 못 준다. 이때 산성비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화석 연료를 연소되는 과정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나오게 됩니다. 황산화물은 SO2라고 쓰고 질소산화물은 낙스라고 썼죠. 왜냐하면 황산화물은 이 형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질소산화물은 N2O, NO.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산소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 NO2. 요 세 가지가 다, 요게 또 산소 필요하죠. 이거 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유리산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O2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O3. 뭐예요? 오존. 오존. 자, 그럼 오존은 어떤 영향을 줘요? 대기권에서는 사람과 생물의 점막에 영향을 주고, 농도가 높으면 이제 피해가 점점점 커지겠죠. 성층권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기권에 우리가 사는 생활권 안에서는 오히려 자외선이 이런 영향을 더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존을 뭐라고 불러요? 2차 오염물질. 왜냐하면 여기 질소산화물에서 나온 2차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특히 디젤 엔진의 내부 온도에 따라서 요 어느 게 나올지는 결정이 됩니다. 어느 게 나와도 결국은 이 최종 변화 형태는 N2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져요? 유리산소가 만들어지고 오존이 만들어진다는 거. 산성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뭐 잎의 괴사 반점은 이 정도, 되게 산도가 세야 돼요. 자, 현실적인 대책 정도만 우리가 수립할 수 있어요. 산림 기술자들은 산성토양 개량, 뭘로? 석회 넣어서 유기물 사용하고, 산성에 강한 나무, 가뭄비나무, 잣나무. 가뭄비나무 들어가면 세트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나무류. 자, 가뭄비나무 피체아, 가뭄비나무 피체아, SPP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전나무류 ABS, SPP 이렇게 쓰면 전나무 숲이구나. ABS 꼬레아나 뭐예요? 구상나무. 자, 잣나무 학명 어떻게 되죠? 피누스. 잎이 뾰족한 놈인데 어디 지역에 코라이엔시스, 엔시스는 뭐예요? 장소를 지정하는 전미사가 되겠죠. 자,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오존층에 의한 파괴. 오존은 식물에 주는 피해는 주로 대기권에서 발생하고요. 오존은 나뭇잎의 큐티클층 아래에 있는 책상 조직에 함유된 엽록소와 엽록체를 산화시켜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잎의 윗면 부분에 반점이 먼저 생기고요. 그 대기오염에 의한 거 보시면 아황산가스는 사실
제일 위에 큐티클층, 책상 조직, 아래가 해면 조직,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기공이 있죠. 그럼 아황산가스나 SO2나 NOx는 밑에 들어가면 H 물하고 만나서 SO4 또는 HNO3를 만들죠. 질산황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조직이 괴사하니까 입 끝부분부터 또는 인맥 사이에 조직이 이제 괴사하게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의 괴사는 똑같이 일어나고 오존은 위에 여기에서 반점이 나타나니까 윗부분에서 이제 피해가 생기는 거겠죠. 그죠? 불소는 할로겐족 원소고 얘가 이제 그 강력한 산화 물질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중륵 인맥 주륵이 있고 옆에 이렇게 갈비처럼 생겼다고 륵을 불러요. 중간쯤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간다는 거. 그다음에 뭐 연맥, 인맥 이렇게 쓰는데 한자어로 입이 엽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인맥, 연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연맥 사이 조직이 일반적으로 황화 현상이라는 게 중금속에 의한 피해입니다. 일반적인 피해. 그다음에 대기오염.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 은행나무, 향나무, 노간주나무가 강하고 약한 거 요 정도. 낙엽송, 벚나무, 동백 이런 게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렵수 중에 벚나무, 사철, 동백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약간 강한 편이다. 다만 느티나무, 단풍나무가 약하다. 대기오염에 관해서. 침엽수, 강한 보통 이렇게 되는데 강하고 약한 거 정도만 약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벚나무, 사철, 동백이 약간 강한 나무다. 느티나무는 의외로 약하다. 사실 식물을 단순히 이렇게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 친구가 자주 나와요. 이 친구하고 은행나무, 벚나무, 동백, 사철은 강하다. 근데 느티나무, 단풍나무는 약하다.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 자, 연해는 이제 대기오염, 이제 가스에 의한 피해를 얘기합니다. 이제 연해를 받은 수목, 감정법 대부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현미경, 기공의 공변 세포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토양의 알루미늄 독성이 이제 발생하는 건 보통 이제 pH 4.5 이하, 어떤 책은 구체적으로 3.8 뭐 이렇게 또 제시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산성에서 흡수가 방해가 돼서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제 흡수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칼슘 흡수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왜소와 황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게 단순히 진짜 칼슘 부족이냐 아니면 토양의 산도가 높아서 칼슘 부족이 발생한 거냐 그 원인은 결국 pH부터 조사를 해야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토양 조사할 때 pH는 기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분의 양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가 되면 일단 그런 뽕나무 버섯균, 아밀라리아, 멜레아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상황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뽕나무 버섯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밀라리아, 멜레아에 해당하니까 속 이름이니까 사실 여기 대문자로 써야 되네요. 근데 하나로 써놓으니까 학명인지 모르고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서 일괄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좀 봐주시고요. 오타죠. 네, 오타입니다. 네, 이런 오타를 책을 만들면서 저런 것도 똑떼기 못했어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책 내용이 잘 안 외워져요. 아밀라리아 멜레아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엔 고치겠지. 이렇게 이제 마음 놓고 보시면 잘 외워져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위해서 말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자, 이제 2교시에서 이제 본론인 수목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보통 이제 환경에 의한 피해와 이제 병 원균에 의한 피해, 그리고 이제 벌레에 의한 피해. 여기 벌레에 의한 피해 이제 세 가지가 일반적이죠. 이 세 가지가 자 이제 복합적으로 일으킵니다. 하나가 딱 원인이 돼서 일으킨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서술하면서 전반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세균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좀 작은 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균은 뭐야? 조금 큰 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세균은 박테리아, 균은 펑기, 균사를 가지고 생활하는, 물론 균 안에 속하는 균으로 분류가 되는 효모도, 이제 이스트 같은 효모도 있지만, 자, 세균은 박테리아, 단세포죠. 박테리아, 균 이런 펑기, 이렇게 딱 아예 못을 박아놓고 보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못을 박으세요. 세균 이름 뭐라고요? 박테리아, 단세포, 또 거기다가 산성에 약해,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선모 또는 편모의 운동기관을 가지고 있어, 이런 특징. 자, 균의 특징은 균사가 주 생활체야. 단세포인 것도 있고 다세포인 것도 있어. 경막이 있는 것도 있고 경막이 없는 것도 있어. 그 중에는 포자낭을 가지는 자낭균류가 있고, 이 균사의 끝 부분에 담자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4개의 포자가 붙는 담자균류가 있어. 그러니까 자낭균류와 담자균류가 균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보셔야 되고요. 자, 병리학 기본 용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병은 생활 기능에 저해를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성 원인과 비생물성 원인이 있는데, 비생물성 원인은 주로 넓은 범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죠. 생물성인 원인은 감염된 것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나타나요. 주인과 유인, 주인은 병원균을 주인이라고 하고, 유인은 환경적인 유인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인은 뭐예요? 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인.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병의 원인은 주인, 병원균, 유인, 환경, 소인, 기주. 주인 뭐라고요? 병원균. 유인 뭐라고요? 환경. 소인 뭐라고요? 기주. 그러니까 여기 병의 원인은 이렇게 주유소가 원인입니다. 주유소. 병의 원인은 뭐라고요? 주유소. 주유소 기름 넣는 곳 아니에요. 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요? 병원균. 유인은 뭐라고요? 환경. 소인은 기주. 왜냐하면 기주 자신을, 보통 자신을 낮출 때 우리 드라마에서 뭐라 그래요? 역사 드라마는 소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기주 자신을 그래서 소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외워놔야 돼요. 이런 것들 외워놓으면요, 나머지 책을 이해하는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수목병의 종류는 병해, 충해, 장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장해는 주로 뭐예요? 환경, 영양, 환경이나 영양 성분, 미량 요소 또는 대량 요소의 결핍 증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통째로 놓고 보면 병해, 충해, 장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병해, 충해, 장해, 세트 세 가지. 짜장면 먹으러 갔나? 저간 세트 메뉴예요. 왜냐면 하나만 딱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자연적으로는 극히 드뭅니다. 자, 비생물적 원인은 부적당한 토양의 상태, 뭐 영양분 이런 거, 부적당한 기상 상태, 부적절한 산림 작업, 그다음에 오염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식물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육 부진이 일어나면, 불량한 생육 환경과 생육 부진이 겹치면
쇠약해지고 병균이 침투하게 되고 이제 발병하게 되는 거죠. 병원균의 특징과 종류. 병원균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 요거 아그리오스라는 분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인 것 같은데요. 요거 보시면 자, 선충의 머리가 식물 세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제일 작은 건 뭐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 짧게, 점점점점. 더 작은 건 바이로이드. 우리 시험엔 안 나와요. 그냥 농학에서는 재배학이나 그쪽에서는 보호학 쪽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자, 몰리큐트 강. 몰리큐트 뭐예요? 파이토플라즈마. 파이토플라즈마. 파이토플라즈마 이러면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파이토플라즈마, 몰리큐트 이거예요. 여기. 자, 세균. 세균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편모만 그려놨네요. 이렇게. 세균은 원핵생물. 자, 세균은 뭐예요? 박테리아.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일으키는 병은 뿌리, 혹병, 불, 마른병, 세균소, 구명병, 밤나무 눈 마른병 이 정도까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다음에 균류는 이렇게 이제 균사가 생활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균사 안에 침입을 해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체 침투 기구가 있어요. 이제 균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꺼운 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황균류, 벚나무 빗자루병, 조균류는 밤나무 잉크병, 담자균류는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소나무 혹병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네, 불안정균류는 삼나무 붉은 마른병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요. 자, 선충에 관한 병들이 있습니다. 요거 크게 구분하면 병증이 또는 표징이 이렇게 발생하겠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겠죠. 식물병의 원인은 자 이런 환경 요인, 생물성, 비생물성 자 이런 요인들을 다 같이 나눠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구분해서 읽어보시고 여기 니마토드는 선충이라고 얘기해요. 병증은 식물체 외관의 변화, 병증. 그래서 식물체 외관이 시들고 위축 줄어들고 변색되고 구멍 뚫리고 비대, 가지마름, 썩음, 분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병증이구나. 자, 그럼 표징은 병원균의 특징인데 주로 뭐예요? 담자균류에서는 버섯, 그 다음에 잔황균류에서는 곰팡이, 그러면서 식물체 내에서 기주 내에서는 균사, 황백색 균사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생물적 요인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는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표징 말고 뭐만 보인다? 외관의 변화인 병징. 그게 뭐예요? 모자이크 모양 그런 거죠. 오갈병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주로 이제 그 표징은 곰팡이, 그러니까 펑기의 표징은 이런 겁니다. 균사 덩어리, 균사 속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균핵 자자, 이제 균사 매트, 균핵 뭐 이렇게 균 덩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자. 이제 포자가 어디에 들어있냐? 잔황 안에 들어있으면 잔황균류, 담자기에 붙어 있으면 담자균류, 버섯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생식기관은 여러 개체 늘어나는 데 쓰는 거고 영양기관은 세포 자체 분열을 해서 숫자나 크기를 늘리는 것을 영양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목병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병들이 있고, 자, 침입해서 감염, 발병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두 개, 그 기주와 병원균 간의 기생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를 감염이라고 하고, 이 감염됐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잠복 기간을 거쳐서 발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 돌아가는 거를 병환이라고 하는데 사이클을 다 환으로 번역을 하죠.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이제 병징, 표징이 나타나면 결국 죽게 되는 거고 얘가 전염원이 되고 병징, 표징 자체가 전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하죠. 전반이라는 건 병원균의 전염, 우리 식물 수목적인 용어로 그냥 전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단어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 침입 방법이 각각 다르죠. 이런 진균류나 이런 것들은 균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균사에 침입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각피 침입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3차 시에서 보호학 3차 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